안녕하세요. 책시시 코너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마스테리의 법칙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최대치의 힘을 찾는 법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한 권이지만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1편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그린이 전하는 평범한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거장이 되는 법칙. 당신도 곧 당신 안에 숨겨진 최대치의 힘 마스테리, MASTRY를 만날 수 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일생에 한 번쯤은 마스터리라고 하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힘을 로버트 그린은 마스테리라고 명명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주로 데드라인 마감 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발휘되곤 한다. 이런 식이다. 당신은 지금 당장 오늘 밤까지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지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사소한 일들에는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 오로지 그 마감 시간까지의 숨막히는 집중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당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간신히 데드라인 몇 분 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한다.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며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냈지 하며 신이시여 정녕 이게 제가 해낸 일이란 말씀입니까를 연발한다. 이것이 바로 마스테리의 경험이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누구나 이런 경험은 한두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초인적인 힘인 마스터리를 언제 어느 때고 마음먹었을 때 끌어내어 쓸 수 있는가이다. 이처럼 내 안에 숨겨진 최대치의 힘을 평상시에도 어려움 없이 끌어내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거장이라고 부른다. 체스 마스터 바비 피셔는 그 경지를 이렇게 말했다. 체스판 위에서 이뤄지는 말들의 다양한 수를 미리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일종의 힘의 장을 발견하고 시합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 같은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연주를 할 때 더 이상 악보나 음악의 일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곡의 전체 구조를 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건 마치 힘겹게 산을 오르다 어느새 눈앞에 탁 터진 고원을 만났을 때처럼 내가 속한 분야의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과 비슷하다. 야구에서 타격감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종종 야구공이 농구공이나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경지다. 그와 같은 시야의 확장 경험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표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순한 의문과 해답이 아닌 우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직관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발견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마스테리를 가리켜 도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무협 영화에서 종종 신비화되는 오랜 수행 끝에 얻어지는 득도의 경지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속에서 응축되어 기술과 경험을 자유자재로 끌어쓰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분이 아닌 전체를 느끼는 감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촉이 좋다거나 직관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스터리를 획득한 경지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쟁의 기술과 권력의 법칙을 통해 고전과 역사 속 인물과 사건에서 다양한 상황과 지혜를 끄집어내어 현대 사회에 맞는 전략과 방법론을 소개해온 로버트 그린이 마스테리의 법칙에서 마스테리에 이르는 방법을 천착했다. 그는 세계사 속의 위대한 거장들과 현대사회의 천재급 인재들에 대한 5년여의 탐구 끝에 마스테리에 이르는 법칙들을 세밀하게 추출할 수 있었고 이 책을 통해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한다. 마스터리는 천재성이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마스테리가 특정한 소위 레전드급의 천재들만 획득할 수 있는 힘이라고 오해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허나 로버트 그린은 단언코 마스테리는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서 적절한 수련기를 겪으면 누구나 끌어낼 수 있는 힘이라 말한다. 음악사의 획기적인 천재 모차르트 역시 천재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스테리의 법칙을 차근차근 밟았기에 세계사의 남을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워낙 어린 나이에 모차르트가 그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남겼기에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천재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독창적인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작곡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였다.
그 10년이라는 수련기 동안 모차르트는 이 책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만의 내공을 키웠고 마침내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끌어낼 수 있는 마스테리를 확보했다. 지금 젊은 나이에 명망을 얻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약하는 명사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짓고 좌절한다. 그러나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 같은 소위 천재로 일컬어지는 그들도 착실하게 수련기를 밟았지 그 시기를 단축시키거나 뛰어넘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 책이 말하는 대로의 과정, 마스테리의 법칙을 착실하게 겪으면 마스테리를 획득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 나비의 애벌레 시절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자발적 수련기를 반드시 거쳐야 마스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게다가 이 수련기를 겪을 때의 거장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의 고만고만한 사람들에 비해 탁월하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좀 덜 떨어져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로버트 그린은 이 수련기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그들의 정신은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장차 이룰 거대한 성취의 모태가 되는 모든 씨앗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2편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시시 코너였습니다.